우선 여기 스위치 간단히 설명드리면 DPF 스위치입니다. 이게 DPF는 수검댕이라고 해서 우리가 슈트를 걸러주는 필터가 하나 소음기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검댕이가 많이 끼는 이유는 뭐냐면 공회전하고 저수군행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수군행은 교통 요건에 따라서 막히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지만 공회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DPF 막힘의 주된 원인은 공회전이다. 그 다음에 이 스위치는 위로 눌러주게 되면 재생을 안 한다는 개념. 네, X 사선이 거져 있거든요. 네네. DPF는 우선 별도로 수동으로 재생을 할 수도 있지만 달리면서도 계속 재생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위로 눌러주게 되면 재생을 하지 못하게 막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위로 누르고 다니시면 안 되고요. 항상 중립 위치로 놓으셔서 스스로 재생할 수 있게끔 달리면서도. 그리고 얘는 필요에 따라서는 얘가 DPF에 막힌 정도가 심하게 되면 디스플레이 창에 DPF 청소를 해달라고 뜨거든요. 그럴 때 차량을 세우고 시동 걸려 있는 상태에서 1초간 눌렀다 놓게 되면 RPM이 1200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재생을 시작을 합니다. 재생 시간은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슈트가 얼마나 수검댕이 얼마나 껴있느냐에 따라서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작업은 꼭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DPF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은 공회전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고요. 두 번째로 옆에 있는 다이얼 스위치는요, 이 차가 카고기 때문에 앞짐을 싣거나 뒷짐 실을 때 헤드램프의 방향이 밑으로 내려지거나 위로 뜰 수도 있거든요. 위로 떴을 때는 결과적으로 반대 차선에 있는 차주를 갖다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으로 내리시고, 그다음에 앞짐 싣게 되면 앞으로 숙여졌을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는 없습니다. 돌리게 되면 헤드램프를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9단계까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농산물 실는 분들은 이제 그 시골 같은 경우는 가로등 같은 게 없거든요. 그럴 때는 쌍라이트 켜놓고도 헤드램프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밝게 운행하실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라이트가 좀 간단하게 말씀 제가 드린다면은 높낮이가 이게 된다는 거네요. 예, 높낮이가 조정이 네, 됩니다. 그건 다른 브랜드에서는 솔직히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반 자가용 운전을 하다가 화물차 분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적재 중량을 얼마나 실었냐에 따라서 수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그 조절이 가능하다는 네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내 운전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운전도 방해하지 않게끔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핸들 중간에 있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은 이제 핸들을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 핸들을 내가 편에 따라서 최적으로 세팅해서 운행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를 잠깐 설명드리면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는 레버고요. 엉덩이 열선 시트입니다. 엉덩이만 되는 게 아니라 등판까지 열선이 같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추 받침인데요. 얘는 허리 쪽을 조정해 주는 기능입니다. 허리 쪽 위쪽을 조정해 주고요. 얘는 허리 쪽을 조정해 주는 요추 받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은 버켓 시트라고 해서 사람을 감싸주거나 풀어주거나 최적의 상태를 맞춰서 운전하실 수가 있고요. 시트의 쿠션이거든요. 위로 올려져 있으면 굉장히 소프트한 시트가 되고요. 내리게 되면 하드한 시트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높낮이를 조절하는 스위치고요. 그 다음에 시트의 전체적인 각도를 조정하실 수 있고요. 내리실 때 편안하게 내리시게끔 에어서스를 최대한 낮출 수 있고요. 타시게 되면 다시 올려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시트를 뒤로 밀고 싶으시면 레바를 통해서 밀으시면 되고요. 엉덩이만 움직이고 싶으시다면 엉덩이에 레바를 올린 다음에 필요에 따라 조작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시동을 켜기 전에 왼쪽부터 스위치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맨 끝에 있는 문에 있는 스위치는 열선 스위치입니다. 백밀러, 리어 뷰 밀러, 아래 위 좌우측이 이제 열선이 들어가는데, 볼보 트럭은 특이하게도 전면 유리에도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를 통해서 좌우측의 리어뷰 밀러든지 아니면 전면 유리에 성에라든지 물기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은 원터치로 열고 또 원터치로 올려서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밀러 조작의 경우 밑에 거울은 손으로 맞추는 거고요. 위 거울 같은 경우는 조이스틱을 돌려서 조작해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측도 또한 똑같이 작동시키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차가 협선 공간에 들어갔을 때 좌우측에 백밀러가 벽이라든지 어떤 건물에 부딪힐 수 있는 경우는 앞으로 민다든지 접는다든지 해서 좁은 공간에서도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도 이렇게 별도로 접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핸들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핸들 쪽에는 전조등이 있습니다. 저희 오토 모드가 되어 있고요. 미등이고요. 헤드램프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오토 모드를 쓰는 걸 권장합니다. 별도로 안개등, 미등이나 라이트를 켜고 싶은 경우에는 별도로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요. 어둡게 되면 데일라이트가 들어왔다가 어두워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헤드램프가 켜집니다. 우선 헤드램프가 켜졌다 생각되고, 안쪽에 있는 다일 같은 경우는 앞쪽과 뒤쪽에 안개등, 유럽은 앞뒤 안개등이 따로 있습니다. 그 차들 보면. 그래서 앞으로 돌리게 되면 디스플레이에도 안개등이 켜졌다는 표시가 뜨고요. 뒤쪽으로 돌리게 되면 뒤쪽도 켜졌다는 표식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헤드램프나 밑에 안개등, 뒤쪽에 대로등 쪽에 빨간색이 하나 더 들어와서 뒷차들도 환하게 이 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켜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끄고 싶으시면 다시 돌리시면 꺼지게 됩니다. 핸들 쪽 깜빡이 쪽에 옆쪽에 보시게 되면, 레바 쪽에 보시게 되면 크락션 기능, 세 군데에서 크락션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레바는 엔진 브레이크 레버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쓰실 때는 레바를 당기시게 되면 디스플레이 창이 1이냐 2냐 이렇게 디스플레이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1과 2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2단은 해당 RPM의 100%, 1단은 50%가 들어가다 보니까 2단의 기능을 고객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라는 기능은요, 브레이크 브랜딩이라는 기능인데, 기어가 오토매틱이었을 경우 주행 중에 2단 놓고서 가속 페달 발을 떼고 당겼다 놓게 되면 스스로 단수를 떨어뜨리면서 RPM을 최대치로 올려주면서 차량을 제동을 해줍니다. 엔진 브레이크의 장점은 볼보에서 만들었다는 장점, 다른 타사는 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작동시킬 경우는 연료가 차단됩니다. 엔진에 마모 없습니다. 풋브레이크처럼 잘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차의 차선을 유지를 많이 해야지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쓰는 사람들은 사고 날 위험성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엔진 브레이크의 또 하나의 기능은 A라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